도심 개발이 앞으로 활성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체 투자처 부족이다. 풍부한 유동성이 갈 데가 없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려고 보니까 다주택자 규제 강화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급량 통계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2017년도, 18년도 공급 과잉이다. 막 10년 주기설도 얘기하면서 2018년도에 폭락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 정말 뭐 지겹게 들어왔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폭락은 안 왔었었죠. 왜냐? 공급이 많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어디가 오느냐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였었는데 이제는 공급 과잉은 철저한 이슈가 돼버렸죠. 네. 왜냐면 공급량이 이제 줄거든요. 당장 2020년도만 하더라도 막 6만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팍 꺾이죠. 2021년도 되면 2만 8천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게 그 이후로 가면 더 심해져요. 2022년도 더 줄고 2023년도 더 줄고 하면서 공급량이 막 2023년도는 18,000밖에 안 돼요. 2020년도하고 2019년도가 입주량이 많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때가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기에 정말 좋았던 시기였거든요. 정책적으로도. 제 용어로는 그러니까 포카 칠 때 에이스 카드를 2장 들고 시작하는 건데 그쵸. 그 기회를 놓쳤어요. 정부에서. 그쵸. 예. 이거... 그 매매를 아예 그 매물을 줄였잖아요. 여러 가지 임대차 입법하고 실거주 요건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짜 정부에서 굉장히 큰 뼈아픈 실책이었어요. 매매 시장도 매매 시장이지만 전세 시장이에요. 전세 맞아요, 시장이 저도요. 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공급량은 계속 줄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6만 3천 세대가 입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가지고 전세 내놨다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잖아요. 여기다가 또 거래가 또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모 단지 김포의 캐슬앤 파밀리아 같은 경우는 자가 실입주율이 97.3%래요. 그러면 와. 전세가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예.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는 데에서 우리가 저렴하게 공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10년 전매 금지, 5년 실거주 의무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임대차 시장에 나오기도 어렵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전세 월세는 누가 내줘요?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공공임대가 비율이 너무 낮아요. 네, 8% 정도 안 되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민간임대 시장을 죽여놓으면 전월세 시장은 가면 갈수록 더 암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나타나고요. 네, 신임 국토장관님께서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1년 동안 지켜보죠. 뭐. 네, 이렇게 공급이 줄다 보니까 도심 정비가 다시금 활성화가 될 거라는 것이죠. 네. 하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상기 신도시를 일단 1차적으로 발표했죠. 네. 근데 상기 신도시가 물론 위치가 면면을 보다 보면 되게 괜찮은 위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서울 사람들이 원하는 데는 서울이지 경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공급에 대한 위치들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큰 키워드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공공재건축이라든지 이슈들이 나오지만 근데 공공재건축은 안 돼요. 우리가 공공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데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이거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은 배제를 시켜주겠다 했는데 공공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고요.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배제다 이런 얘기라도 해줘야 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또 있어요. 뭐 그나마 용적률을 뭐 늘려주면 그 절반은 공공임대로 간다. 그럼 절반 너 남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강남 사람들은 임대주택 그렇게 많은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늘어난 인센티브 자체도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하고 이거는 뭐 생색 내주고 삥 뜯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수익성 분석한 기사를 봤는데 95%를 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 부분은 가만히 또 안 됐어요. 그러면 세금까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이거 하는 조합이 이상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공공재건축은 뭐 조합 집행부에서 한번 공공재건축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컨설팅 한번 공짜로 해준다니까. 컨설팅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도 조합원들 뭐야 공공재건축 하면서 막 이러는 게 예. 그만큼 반발이 심한 이유가 공공재건축은 재초안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은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공공재개발은 이에 반해서 혜택이 정말 많아요. 막 우리가 사업비도 저리로 대여해주겠다, 종상향도 해주겠다, 용적률 인센티브 주겠다, 인허가 더 빠르게 해주겠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 해주겠다. 재개발의 가장 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우리가 오래 걸린다라는 인식이 조합설립 인가까지가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75% 동의를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66.7%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요즘 많이들 나오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규모 개발들을 막다 보니까 소규모로 가자. 그래서 재개발 해제된 지역들도 보다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겠습니다 하는 데도 있는데 공급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완화시켜주자. 물론 얘네들도 실제로 공급되려면 5년 뒤, 7년 뒤, 10년 뒤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그널을 보내주자라는 인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공공성을 확충한 경우들, 서울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동안 막혀 있었던 게 7층밖에 안 됐었어요. 7층짜리를 안 짓는다는 거죠. 근데 공공성을 확충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20% 이상 짓겠다라고 하면 15층으로 완화를 해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된 이후부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최근에 엄청나게 그쵸. 늘었죠. 제가 봤을 때는 2년 3년간은 계속 이렇게 공공재개발 혹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개발 가능성이 있는 데들에 대해서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공공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앞으로 대세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지만 이게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대표적으로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는데 노후도가 전체 면적의 60% 이상 네. 그리고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를 충족해야 돼요. 그쵸. 도정법상의 노후도의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 조는 30년 이상 그리고 그 외에 연화조라든지 벽돌조라든지 얘네들이 20년이 넘어가야지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봐요.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롭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9년 차 이내는 다 노후도를 미충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플래닛을 보게 되면 노후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연차를 19년 차 이내에 있는 주택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제가 얘기했었던 3분의 2 전체 면적의 60%이 요건들 미충족한 데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서 된다 하면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노후도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거지 우리가 과소필지라든지 접두율이라든지 도정법상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해버리고서 다 된다로 가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공공재 개발 이거 포함해서 그냥 일반 재개발, 일반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안 따져보고 그냥 여기 될 거야 나갔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세요. 그쵸. 하나도 안 따져보고 노후돈 이런 거 신경도 안 그쵸. 쓰고. 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동의율은 또 80%예요. 와우. 그렇다 그쵸. 보니까 몇 세도 안 되니까. 이게 예. 동의율이 이게 요건을 충족해도 설령 노후돈 요건 충족해도 이 80%라는 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게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조건조차도 충족 못한 데들을 막 그냥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진짜 사고 터질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역주택조합도 사실 얘는 도정법이 아니라 주택법에 있어서 정말 어렵거든요. 네. 95%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 95%라는 미친 수치를 맞출 수가 없으면 지주택들이 많이 엎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이것도 조합이네? 뭐 그냥 싸게 준다라네?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은데 이런 가로주택, 공공재개발 내가 잘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특히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신축 빌라는 입주권 여부도 잘 따져봐야 돼요.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한 데들만 입주권이 나오고 신조례로 가게 되면 물론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돼 있는 데들은 나오긴 하지만 파시는 분들이 꼭 그냥 신축 빌라다 여기 괜찮다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뭐 또 요즘은 개발된다라고 하면서 같이 팔더라고요. 이 신축 빌라들이 노후도를 깨고 있는데 신축 빌라에 들어간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라서 네. 정말 그래도 빠숑의 세상답사기를 잘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낚이진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송이고요. 하는 방송이니까요. 묻지마 투자 배척 방송. 네. 2020년도 8월 4일, 2020년도 5월 6일 이런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이쪽에 나와 있으니까 보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공재개발
공공 재건축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좋은 대책이고 공공 재개발로 사람들이 다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투기를 할 사람들이 또 몰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합 정관에다가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을 명시를 하게끔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네. 뭐냐? 정관이 변경된 이후로 승계받은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파트를 우리가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이유 자체가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일반 분양가도 아니고 음. 시세대로 분양한다라고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입주까지를 한번 끝까지 보셔야 된다. 내가 중간에 투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로 보면 이런 투기 방지 대책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우리가 서울 시내 보다 보면 재개발 지역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다들 가격대가 불과 한 달 사이에 아무리 못해도 3천에서 5천만 원씩 서울 시내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다 뛰기 시작했었고요. 경기도권들도 그렇고요. 한남, 성수 여기는 거의 6개월 사이에 6억이 올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보면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미 재개발이 대세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분양권 규제하고 재건축 규제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고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세금적으로 재개발 말고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개발에 대해서 도심지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21년도 대재개발의 시대가 온다 이야기한 포인트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야, 소름이 끼쳤어 지금. 야. 위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도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고 어떤 부분들을 조심하시면서 이 상황에서 생존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제 기준으로 제 평가로는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3번 정도 돌려보시게 되면요. 아마 2021년도에도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선택해서는 가격이 싸지만 선택하면 안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분명히 이번 방송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길 바라면서 네. 2021년도에도 재개발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를 오픈했어요. 아무래도 재개발 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소장님만 관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강의 우리 스마트 튜브 연구소에서 네. 이제 진행하는 인강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소장님 사업도 잘 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네, 2020년도 다사다난했습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이 2021년도에는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거시적으로 보면 정말 악재들 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유들, 상품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연구하다 보면 틈새는 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 하는 일들 모두 다 잘 되길 바라면서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까지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건강하시고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